저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제 가족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무서웠고요. 세상 그 누구보다 착한 아들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전 이 일은 그대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과연 제대로 된 교수인가? 지훈아, 네 덕분에 우리가 발뻗고 잘 자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날. 내가 대단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요. 여러분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또 우네요. 제가 감동받을 때 그렇게 울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늘 완벽하기만 바래. 그래서 난 뭐든 다 잘해내야 돼. 왜냐면 사람들은 날 그저 상품으로만 보니까 라는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저 스스로 저한테 강요하고 바랬던 건데 아무 잘못도 없는 여러분들을 가해자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요, 아니 신기하게 저랑 너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난 뭐지? 난 그저 상품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그 친구들은 난 뭐지? 난 그저 부품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이상하게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하던 고민들이 그게 그냥 직업적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나이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어쩌면 당연하고 어쩌면 건강한 고민들이었구나. 나 잘 살고 있었구나. 나 괜찮구나. 그냥 우리 다 똑같구나. 이후에 모임이 다 끝날 때쯤 이제 드디어 직업과 나이를 공개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희원이고요. 제 직업은 한이입니다. 라고요. 물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을 켜서 파란 배지를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제가 그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제가 배운 건 바로 다름이었어요. 원래 머리로도 다름이 뭔지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다름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감하면서 다름이라는 걸 터득한 건 아마 그 대화들을 통해서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날카롭고 빛나는 송곳니를 가진 누군가를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럽고 막 그게 너무 갖고 싶고 그렇게 욕심이 났어요. 근데 우리는 다 다르니까, 그래, 만약 저 송곳니를 가진 제가 사자라면 나는 다른 동물, 뭐 기린. 그래, 나는 만약 기린이라면 송곳니가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풀만 뜯어먹고 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누군가가 가진 멋진 송곳니가 그렇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시각으로 매력을 바라보니까 절대적인 우열이 없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긴 목과 송곳니를 비교하고 높낮이를 나눠서 우월함과 열등함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냥 다 다른 거니까요. 이렇게 제가 새로 발견한 매력은 바로 나다움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을 매력을 찾아서 막 헤맸는데 매력은 밖에 있는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력이란 건 일단 내가 먼저 나 스스로에게로 눈을 돌리는 거, 그래서 발견하고 찾아내는 거, 그리고 그걸 가장 나답게 내 마음에 쏙 들게 갖고 나가는 거. 저는 비로소 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어요. 어머, 감동이에요. 고마워요.
부모님의 생활비를 조금씩 드리고 형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또 돈을 제가 대신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제가 내고 뭐 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그때 제 월급이 한 25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 150에서 200이 그냥 쑥 나가는 저 항상 50에서 100을 가지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가는데 이게 억울한 건 또 없었어요. 처음에는 난 착한 아들이니까 난 부모님 돈 안 쓰게 하는 아들이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친구들은 뭔가 뭘 모으고 뭘 사고 자기 삶을 막 꾸려가는데 야 이거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질환이 그때 이제 막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수강을 받으려면 200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제 수중에 200이 없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형한테 돈 얘기를 꺼내는데 200이 없대요. 거절을 당합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때 형은 이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막 이랬던 또 시기가 있어요. 어쨌든 나는 계속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야 이래 뭔가 제 삶이 나아지지 않고 내가 뭔가 해줬던 거를 나도 모르게 기대하고 있었고 그거를 실망했다라는 걸 또 깨닫고 누구보다 친했는데 어느 순간에 누가 더 희생했냐 누가 더 불행하냐 불행 배틀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서로 앞에서 와 행복해 와 자유롭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아 힘들어 힘들어 이거를 계속해요 둘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내 부모, 내 형제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배우자와 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나와 다른 타인이라고 받아들이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정한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 부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부모가 원할 것 같은 직업을 구하고 부모가 원할 것 같은 배우자를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선택을 해야 내가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부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책 읽듯이 제가 읽을게요. 내가 당신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는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오랫동안 잘 먹고 떠날 줄 몰랐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고마워, 사랑해. 남편은 부인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책에 쓰지 못했어요. 좋은 글은 좋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다이아몬드 없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빛나는 글을 쓰고 싶으면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글은 바로 당신의 삶이니까요. 이론처럼 그랬던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그 남편이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부인이 연출자였고 아들이 마음을 다해 도와주었으며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가 아니라 당신들을 믿습니다. 위급한 환자가 왔어요.
근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그런 의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그 사람이 환자의 건강이나 회복보다도 수지 타산을 앞세워서 의료 행위를 거부한다면 그는 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의사? 소크라테스는 그런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의사라는 이름을 달았을 뿐 그의 본질은 돈벌이꾼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의 마음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돈을 버는데 더 마음이 가 있으니까요.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선장은 어떤가요? 항해술의 강자인 선장이 항해술의 약자인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보다는 돈을 버는데 더 마음을 두고 정원을 초과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해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를 제대로 된 선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에만 눈이 멀었다면 그는 선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본질은 돈벌이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각자 자신이 강자인 분야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선장도, 국회의원과 장관, 대통령도, 저 같은 교수도, 사업가도, 군인도, 그 사람들 잘 생각해 보면 모두 다 각자의 분야에서 사회적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자보다는 자기가 강자인 그 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그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아마 그곳에선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의심하면서 불편하고 힘들게 살 겁니다.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앞두고 이렇게 묻곤 합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된 교수인가?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저는 언제나 교수로만 사는 건 아니죠. 아프면 의술의 약자로서 병원에 가고, 배고프면 요리술의 약자로서 식당에 갑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소를 찾죠. 그곳엔 제가 약자인 그 분야의 강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거나 저를 속이지 않고 저의 고통과 저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면서 헌신적으로 일해준다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제가 약자인 부분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회가 천국이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사실 이런 캠페인이나 뭐 이런 강인한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고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그럼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조치.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 계시죠? 네, 계시죠?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선조치? 그렇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 도전을 하는 거에 앞서서 저는 일단은 하고 보는 거, 그냥 무조건적인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도전하기에 앞서서 대단히 많은 생각을 할 테고, 대단히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포기를 찾게 될 테고, 그럼 결국 도전보다는 도전을 포기하는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을 때도 일단 실행이 답이다, 딴 건 필요 없다, 일단 하고 본다,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계는 여러분들이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정말 싫어하는데 셀프 가스라이팅을 좋아합니다. 그냥 스스로 주문을 잘 걸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주문을 계속해서 걸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주문을 걸기 이전에 실패를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도전을 생각하면 늘 실패라는 게 따라오기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2명의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의 친구고, 두 번째는 실패의 친구. 이 친구들이랑은 절친이 돼야 돼요. 무조건 절친이 돼야 돼요. 왜냐면 저도 지금 하루하루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목표가 있습니다. 매일 운동하기, 아침에 조금 10분 일찍 일어나기, 술 마시지 않기. 맨날 실패합니다. 맨날 실패해요. 저도 도전을 좋아하고 더 잘하고 싶은데 매일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실패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뭐 실패할 수도 있지. 대신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도전을 계속한다. 그래서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